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현장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졸업생 생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배님 한 분이 나와주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산업학과 14학번으로 졸업했고,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졸업한 김병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실버산업학과에서 시니어 금융전공,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 전공, 헬스케어 전공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이 있는데 오늘 모신 김병인 선배님께서는 시니어 금융 분야에서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현재 재직하시고 계신 회사 그리고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현재 복합금융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회사 이름처럼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소통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자산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 고객들의 재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듣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업무 같은데 이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고객을 상담하고 컨설팅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적성과 관련돼서는 사람을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친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호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성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상품은 자격이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으로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서, 이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과 공부 아니면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 학과 수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학과 공부, 그러니까 전공 수업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신경 쓰셨으면 하는 거는 지금 학과 수업을 집중해 주시는 거를 1순위로 꼭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에 대한 부분, 자격증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필히 하셔야 되고, 기타적으로 이제 대외 활동이나 어떤 서포터즈 이런 것들이 좀 금융권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실무와 연관되진 않았어도 금융 관계자들이랑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담당자들하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과 공부와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자격증도 굉장히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특별한 자격증을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딱 네 가지 정도의 자격증이 있는데, 첫 번째는 AFPK라는 이제 재무설계사 인증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부가적으로는 이제 은행 FP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AFPK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라든지,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파생 투자 권유 대행인.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금융 3종이라고 불렸었는데, 여기 중에서 한두 개라도 꼭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내고 싶다 한다면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그 이상의 이제 상위 자격증을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재직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해당 직군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 제일 좋은 장점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대비해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도 만나보고 돈이 조금 약한 사회초년생들 만나보고 그리고 대기업 뭐 전문직 한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사실 돈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거의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참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아픔이나 고통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또 장점이 있고 그런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업그레이드 된 데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인데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어떤 블랙 컨슈머 같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고,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혹은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책임감,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돈에 대한 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짊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저희 인터뷰에서도 이제 실버 산업학과를 졸업을 해서 나가는 진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되게 비슷한, 대답을 듣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얻게 되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돈을 빼고 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돈 자체를 증식시키고 늘려주는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꼭 한 연말쯤이 되면 고객분들한테 이게 하나둘씩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년에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나가고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들을 종종 많이 받는데 사실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그분들이 사실 저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 준다는 게 참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금융권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에 대한 무기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과는 또 다른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과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신가요? 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는 사람마다 견뎌내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편이어서 잘 슬기롭게 넘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 고객분들이 저의 그 신뢰나 그런 부분들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의 어떤 신뢰감을 깨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제 제가 고객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진 느낌이다. 그러니까 고객과 엄청 하고 웃고 떠들고 서로 이제 더 발전적이고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돌연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발언들을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배신감, 어떻게 보면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한테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한테는 더 부가적인 것들을 잘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발전하는 데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라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이잖아요. 어떤 절대평가처럼 몇 점 넘으면 다 통과가 아니라 A랑 B랑 경쟁해서 둘 중 하나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제 강점이랑 직무를 빨리 정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직무하고 경험,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빨리 쌓고 넓게 쌓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어떤 결론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좀 실행을 했었었는데 저는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강사, 강의 이런 거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또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부분을 일단 살리자. 그리고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식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쌓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다 보니까 상담이나 강의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의 만족감을 더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어려웠던 점은 제가 하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뭐 특히 영어라든지 영어를 뭐 기본 어학 성적 말고 엄청 높은 고성적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엄청 약점을 보였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잘 키워가지고 그거를 나만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팁은 강점을 활용해서 나만의 능력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병인이가 학생 시절에 모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것들을 되게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려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그게 현장 실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음, 교수님은 내심 굉장히 흐뭇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본인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현장에 반영하고 나의 직무에 반영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후배들도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학부생 시절에 내가 금융권을 나가겠다라고 그냥 기대를 했던 것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괴리나 갭이나 이런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직장인에 대한 로망이 일단은 항상 있잖아요. 내가 학생인 것과 직장인 엄청난 뭔가 차이가 있어 보였던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하면 이제 말끔하게 정장이 있고, 그리고 멋있게 그 지식들을 뿜어내는 그런 직장인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뭐 맞긴 합니다. 실제로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고객들 앞에서 멋있는 말, 좋은 도움되는 말들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그 돈에 대해서 이 언급할 때 굉장히 책임감 있고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멋있기만 한 직업이라기보다 멋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멋있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이거나 신뢰감 없는 말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가 하는 말들을 더 신뢰감 있게 더 신뢰가 갈 수 있게 얘기하고 그런 능력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이념이라든지 가치관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면은 뭐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만의 가치관이 생겼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하나만 뽑자라고 한다면 진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일인데, 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수입을 위해서 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로도 막 만들어졌었고, 옛날에 이제 금융과 관련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막 뉴스도 나오고 이런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내 진심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 고객에게 맞는 금융 플랜과 맞는 금융 상품을 제안해야 고객이 더 만족하고,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막 1년, 2년 관계가 아니거든요. 10년, 20년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인데, 그 한 치 앞밖에 못 봐서 그냥 거기에 맞는 잠깐의 잘못된 플랜과 상품을 팔아버리면 많은 것들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도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길게 보고 더 보람 있고 좋게 유지를 하려면 항상 진심과 깨끗한 가치관을 가지고 금융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배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 하면은 내가 뭐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적인 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치관으로서 고객에 대한 진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과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실버 산업학과를 나왔잖아요. 네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제, 금융, 경제 경영 쪽을 졸업하신 분들과 실버 산업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금융권을 갔을 때 그래도 우리 학과를 졸업한 거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회사 동료분들은 대부분 이제 3040이라든지, 그러니까 30대, 40대 분들에 대해서 자산을 어떻게 이제 타겟팅 할까, 혹은 사회초년생들을 어떻게 타겟팅 할까를 고민을 한다면, 저는 그건 이제 당연한 일이고, 나중에는 결국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노년층에 대한 자산을 부의 이전을 하는 거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 기관들을 컨택해서 그분들에게 상속증여에 대한 어떤 강의를 짠다든지 그런 적도 있었었고, 결국 사실은 금융인으로서 봐도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뽑자면 베이비붐 세대랑 그 이제 윗세대, 그 세대들을 잡아야 금융인으로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실버 산업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다른 시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반 경영경제학과는 사실 너무 많은 것 같고 전국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실버 산업학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 나가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공자나 아니면 복수 전공, 부전공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우리 실버산업학과의 교육과정 중에 실제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다 하는 교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 실버산업학과에서 총 3가지의 전문가 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니어 금융 전문가 과정, 두 번째가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 과정, 그리고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 이렇게 3가지의 전문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전문가 과정별로 저는 2가지 과목씩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각 2가지 과목씩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금융 전문가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실버 산업 회계 원리에 대한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거를 아예 몰라버리면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주 업무가 아닌 사람도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공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배우는 수업이 실버산업 회계원리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꼭 회계원리는 기본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니어 연금보험관리론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되지 않고 우리가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보험관리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로 고객들을 설득할 때도 그런 논리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우리가 설득할 때 훨씬 더 신뢰감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시니어 연금보험관리론에 대한 부분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에서의 수업은 소비자 행동론 수업을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객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객들을 관리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수업으로 다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자극주의, 노출, 지각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적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자극을 줄지, 내가 어떻게 계속 노출돼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꼭 공부하시고 나중에 적용해 볼 수 있게까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조사 방법론인데, 우리가 어떤 고객들한테 내 말이 맞아라는 말을 할 때 떼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업을 제공하는 게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이어서, 사실 대학생일 때 저도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팩트적으로 옮기는 게 필요한지도 사실 잘 몰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엄청 배우면 배울수록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연구조사 방법론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학생이라면,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꼭 배워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말을 좀 연구조사 방법론이랑 이어서 하자면 통계학개론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팩트적으로 옮길 때 통계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이 이런 솔루션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제공할 때 있어서 통계학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시니어 전문가로 일하는 분 중에 통계를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통계는 꼭 배웠어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통계가 어렵다고 해서 안 들어야 되는 수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 꼭 추천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시니어 건강평가라는 수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니어 건강평가도 전국에서 이런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학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시니어가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걸 알아야 거기에서 수요를 발견하고 그 수요를 해결하는 게 이제 실버 산업인 건데 우리가 시니어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요화시키고 이제 산업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인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버산업학과 전문가로서 시니어 건강평가는 꼭 들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총 이 6가지의 전공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표적인 교과목으로 추천해 주신 실버산업 회계원리, 시니어 연금산업론, 소비자행동론, 연구조사 방법론, 통계학회론, 시니어 건강평가 이렇게 6개를 추천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많이 피해가려고 하는 과목인데 네.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이 돌아오셨을 때는 회계원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통계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학생들한테 조금 자극받고 어렵더라도 수업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다시 드네요. 현업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우리 물론 교과목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용한 지식과 이런 팁들을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이런 교과목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금융권에서는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교과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권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비즈니스 예절에 대한 수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4학년이 돼도 그런 비즈니스 예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울 수도 없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정말 사소하지만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뭐 인성과학문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비즈니스 예절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워렌 버핏도 한 말인데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면 굶어 죽을 수가 없다고 워렌 버핏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와 관련된 수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게 어떤 발표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 말을 논리정연하게 그 바꾸는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거 그리고 면접을 할 때도 사실은 다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 면접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꼭 발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토론하는 과정에 대한 수업이 있으면 학생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논리정연하게 말로 써 이어나가는 수업이 있으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든 굉장히 중요하게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메일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보내는지, 공문을 어떻게 보내는지, 저 사람이 A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잘 수긍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교수님 인성과학문 올해의 수업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로드맵의 교과목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엄청 100% 만족할 만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 전공 수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써먹을 때가 많은지를 알게 됐었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과생으로서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뭐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꼭 반복하지 마시고 전공 수업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사회에 나서 나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의 커리큘럼에서 뭐 개선하거나 이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지금의 커리큘럼만 잘 수행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도
수업이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특히 뭐 특정 수업이 몇 개가 있겠죠. 어려운 수업들은 조금 더 학생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고 좀 수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좀 더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수업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약간 지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면서 현장 지식을 위해 유용했던 과목이 뭐 한두 가지 생각이 나신다면 어떤 게 있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특정 뭐 과목이라기보다 이 실버 산업에 대한 전공을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좀 강점으로 작용했던 사례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동료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회초년생 혹은 3040, 30대, 40대 타겟팅을 했다면 저는 자꾸 이제 실버 쪽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 고령층,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자산이 최소 10억이 넘어야 되는데 요즘 사실 10억이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서울 집 하나가 다 10억이잖아요. 20억인 것도 너무 많아졌고. 결국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을 준비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를 컨택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성남이라든지 판교도 다 집이 비싸잖아요. 그런 쪽에서 분명히 이 상속증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복지관의 기관에 이제 컨택을 했는데, 복지관 기관도 마침 그런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실제로 이제 전문가분하고 동행을 해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실버 산업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일반 동료분들처럼 그냥 막연한 플랜을 짰다면 실버 산업에서의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강점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과라든지 전공을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실버산업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커다란 고령화의 흐름과 그거를 타겟팅해서 내가 뭐 마케팅의 분야에 있건 아니면은 금융 상담이 됐건 뭐 상속 뭐 증여가 됐건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조금 더 용이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적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교수님도 인터뷰가 끝나면 상속 증여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긴 질문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금융권 내지는 그냥 실버산업학과의 선배로서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부끄럽게도 학교를 7년을 다녔거든요. 그게 뭐 군대 2년이랑 이제 휴학 1년을 해서 총 4년과 3년을 합쳐서 7년을 다녔는데, 그리고 학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강남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만났었고 후배님들도 아직도 좀 많이 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어떤 게 어려우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딱 하나만 뽑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엄청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잖아요. 어떤 서울에 있는 명문대 학생들,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나 상위 10개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에서도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 밀리지 않으려면 지금 자기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강점을 내가 적용시켜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어떤 경험들, 써먹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대학에 나온 분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겼었고,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동료분들이 다 연세대고 상위 10개 대학에 있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잘 경쟁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멈춰 있지 마시고 내 강점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그 직무를 정하셔가지고 그 직무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으셔서 그걸 경쟁력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빨리빨리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배님들한테 본인의 강점을 가져라.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후배님들한테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금융권 플러스 이제 실버산업 전체의 후배님들에게 오늘의 인터뷰가
굉장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학과에 원래 구호가 있죠. 미래는 실버다. 다 같이 주먹을 주면서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미래는 실버다. 실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